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전에 막대 그래프인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그게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그램에서 윗변에 중점이 있어요. 중앙에 있는 점을 찍습니다. 여기 중앙에 하나, 둘, 세 개를 찍는 거죠. 계급이 3개가 있으니까 지금 막대 그래프가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점을 3개를 찍었는데 거기에다가 도수가 0인 계급 하나씩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또 양쪽에 2개를 더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계급의 개수보다도 2개가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서 그 점은요, 몇 개가 생기냐면은 계급의 개수, 계급이 3개다 하면은 그 개수에다가 2개를 더 찍어주시는 거예요. 양쪽에 2개를 더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걔네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선분으로 이렇게 각자 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생기는 모양이 있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해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 90점, 80점이 좀 많다. 이쪽 부분이 많고 얘는 좀 적네. 얘네는 좀 적당하네. 이런 식으로 분포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게 다각형 모양이지만 분포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들을 한번 좌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점은 보통 X축, Y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X축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X좌표가 85 그리고 Y좌표가 5가 되는 겁니다. 85,5가 된다는 얘기는 앞에는 계급값이고요. 뒤에는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점들은 앞에는 계급의 딱 중간에 있는 계급값을 적으면 되고 뒤에는 도수를 적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도수분포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밑변의 중앙에 있는 점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계급값, 도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이 점도 2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앞은 바로 중앙값인 95가 되는 것이고 뒤에는 도수에 해당되는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이 이어져 있어요. 얘도 그래요. 나는 75, 계급값입니다. 그리고 도수 2로 되어 있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다 이어주고 나서 양 옆에 도수가 0인 애들까지도 연결해줘서 2개를 더 추가하면은 딱 땅에 고정되면서 다각형 모양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그거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윗변에 중점을 찍어주시고요. 양 옆에 도수가 0인 애들 2명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걔네들을 선분으로 연결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게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 있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말이 되게 깁니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는데 지금 이 산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산 넓이 나는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산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이 산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산 넓이는 사실 이 넓이랑 2개가 똑같습니다.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중간을 연결해가지고 얘를 쫙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깎아가지고 얘를 버리고 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얘를 버리고 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요거를 갈아서 일로 채워주시고 요걸 갈아서 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얘도 일로 들어가고요. 얘 일로 들어가고 얘 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양이 어느덧 이렇게 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그리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즉 요 산 부분의 넓이는 사실 알고 보면은 뭐다?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똑같은데 또 얘는 또 누구랑 똑같습니까? 건물을 3개를 짓는 게 아니라 2층짜리, 5층짜리, 3층짜리를 한꺼번에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너무 넓게 표현됐는데 살짝 다시 좀 수정을 해드리면은
얘네를 건물 하나로 쫙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층짜리 하나 세워주시고 5층짜리 하나 세워주시고 3층짜리 하나 세워주신다면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어떤 빌딩의 넓이의 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까지도 같아지는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세 개가 똑같은 거죠. 이런 직사각형의 합하고요. 말이 너무 길어서 내가 그냥 산이라고 표시했어요. 이 산의 넓이 하고요. 얘는 빌딩이라고 할게요. 이 빌딩의 넓이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불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얘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또 그렇지, 얘를 구하면 더 현명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급의 크기가 10이에요. 10이고 도수의 총합도 10이에요. 따라서 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100이요 라고 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어떤 걸 떠올려라? 빌딩을 떠올려라. 한 건물에다가 올린 그림 있죠? 이 그림을 떠올리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 계급의 폭, 크기가 얼마인지 하고 또 그 도수의 총합이 얼마인지만 생각해 주셔서 곱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 산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직사각형의 밑변에 중앙의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선분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도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네들 명수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2명, 5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마치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까? 여기에 히스토그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건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몇 명씩 있겠구나, 2명이 있고 1명이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히스토그램 필요가 없겠지만 자, 히스토그램 있다 생각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고 이럴 때 숫자를 써주는 게 좋아요. 2명 있다, 5명 있다, 3명, 2명이군요. 있다, 1명 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전체 촉수를 구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른쪽은 영화 감상반 학생들이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한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에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계급의 개수가 7개네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맞는 거죠. 양 옆에 2개는 그냥 추가한 거니까요. 개수를 세지 않아요. 7개 맞고요. 2번 계급의 크기가 4입니까? 이 폭이 4예요. 8 빼기 4잖아. 맞는 거고요. 12회 미만이라고 했는데 12회 미만은 바로 이 왼쪽이 될 거잖아요. 명수가 2명하고 5명, 7명 맞습니다. 횟수가 21회인 학생에 속한 계급 바로 여기에 속했을 텐데요. 그 도수는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무슨 소리냐. 6명이다 하면 되고 지금 5번에서는 되게 길게 나왔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은 이거는 산의 넓이가 되는데 그럼 이 산의 넓이는 뭐랑 똑같다고 했죠? 그렇죠. 빌딩의 넓이랑 똑같다고 했죠. 그럼 이 빌딩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합입니다. 계급값이 아까 4라고 했고요. 계급값이 4고 도수의 합을 한번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 명수들을 한번 다 더해보세요. 여기가 5가 아니라 4. 4명, 3명입니다. 다 더하면 40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0명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래서 16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4번이 되겠어요.